사적 통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경찰이 확인한 새 휴대폰은 기자회견 이튿날인 11월 8일 경호처 명의로 개설됐습니다. 경찰이 이때부터 12월 18일까지 휴대폰 발신 내역을 확인했더니 용산구 한남동과 마포구 아현동의 기지국 두 곳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용산 한남동 기지국의 경우 관저와 불과 300m 거리라 이때 윤 전 대통령의 위치는 관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포 아현동 기지국으로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전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마포 기지국은 용산 대통령실과 2km 거리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경찰관의 당시 휴대폰 발신 기지국을 확인했더니 똑같은 마포 기지국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내내 관저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33분, 10시 56분, 10시 58분, 성태윤 정책실장과 3차례, 오전 11시 52분,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차례 통화 모두 발신기지국이 한남동인 겁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3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오전 11시 8분 성태윤 실장에게 관저에서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신기지국은 전날과 같은 한남동입니다. 이날은 전국의 역대 최초로 11월 대설경보가 발령되면서 아침부터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할 때 잡히는 아현동 기지국 기록은 오후 1시 33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 업무는 24시간 계속돼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출근한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대통령실은 당시 공식 일정은 기자단 알림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2023년 2월 22일 오전 9시 44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차량으로 보이는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이 9시 44분 출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출신인 정병곤 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늑장 출근 의혹을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왔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여기서 9시 10분에 윤석열이 지나가면은 방송이 계속되자 경호처 직원들이 우산과 가림막으로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정 씨가 방송 중 자신의 유튜브를 모니터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띄워둔 화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전 중 영상을 본 거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벌점 12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키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용산서 경비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여지를 포착해 교통경찰을 출동시켰는데 정 씨가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8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일부에 영상을 띄운 걸 법 위반으로까지 볼 순 없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교통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재판을 8개월 동안 받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해서 너 찍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협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늑장 출근과 이를 감추려는 경찰의 가짜 경호 논란은 유튜브 방송은 물론 한겨레 신문도 제기했습니다. 현직 경찰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기동대란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란 반응까지 쏟아졌는데 경찰은 이때도 기자가 허락 없이 상가 옥상에 올라가 촬영을 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9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한 차량 6대가 경찰의 교통통제 속에 4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9분
한 무리의 차량이 다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출근인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똑같은 경호 차량이 오후에 다시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들끼리도 아까 그 차는 뭐야 그러면은 그건 가짜야, 빈차야. 왜 그런 건데 그러면 출근하는 척 하는 거지.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 달간 이처럼 위장 출근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어도 3차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경찰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엔 기동대랑 용사는 이미 다 아는 사실, 여름엔 더 심했다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깡통 차량에 대한 가짜 경호를 경찰이 위장 제대로 부른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진상 파악 대신 오히려 취재기자를 입건해 속전속결 조사 하루 만에 검찰로 넘겼습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수색하고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로 왜 올라갔느냐, 뭐 기자놀이,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 거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결혼도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까지도 제가 들었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취재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을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의견.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가 명확해 절차대로 바로 검찰에 넘긴 것뿐이며 영웅놀이 같은 부적절한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라운딩을 취재한 또 다른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